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권영복님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비례의 원칙, 예,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과잉금지 원칙.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과잉금지 원칙. 자, 그리고 어떤 분은 9년 된 얘기, 예, 이 9년 된 얘기라고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2006년, 8년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 뒤에도요. 2018년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오래 전부터 털 수 있는 거는 다 털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참, 야, 참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조작이라고밖에 글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할 만한 끈덕지를 찾기 위해서 글쎄 털고 또 털었다라고 말밖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참 대단해요. 예. 그렇게 털고 또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저렇게 살기도 힘든데 저렇게 꼬투리 안 잡히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제가 사실 대장동 사건 처음 수사가 진행될 때만 해도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공사 금액만 치면 조단이잖아요. 이익 본 것만 치면은 5천억이 넘어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그 허가권자인 시장한테 하다못해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 선물 안 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양복 한두 벌, 뭐 구두 한 켤레 또는 뭐 하다못해 명절 선물 뭐 요런 게 찌질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당할까봐 망신을 당할까봐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짜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일로 참 이재명 대표가 흠집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보세요. 표창장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시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으로 온 가족을 도륙내고 있지 않아요? 검찰이라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표창장으로 온 가족을 도륙낼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양복 한 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양복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던 구두 한 켤레가 안 나왔고요. 명절 선물 하나 안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거의 결벽증에 가깝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예, 이렇게 결벽증 가깝게 자기 좀 관리를 안 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당장 윤석열 보세요. 당장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특수활동비 지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때에는 아직 채 밝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는요, 아직 공개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공개를 해달라고 따로 별도의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게 벌써 100억이 넘네? 뭐 몇십억이 되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야,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걸리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지. 청백리로 상을 줘야지. 이거 또 다른 혹시라도 모르는 다른 꼬투리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물고 늘어진다? 야, 참 검찰 지들 한번 털어보라고 이게 안 나오는가. 솔직히 지금 김만배 리스트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만배가 술 사고 밥 사고 선물 주고 골프 데리고 다녔던, 그리고 용돈 쥐어줬던 판사, 검사, 기자들 정말 한 10트럭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틀어봅시다. 안 나오고 100이나.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아직까지 이렇게 김만배를 세게 못 터는 이유는 진짜 김만배 리스트가 나올까 봐 그러는 거다. 그러게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불안에 떠는 사법부입니다. 검찰에 밑보이면 판사도 날아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에 밑보이면 판사도 날아간다. 예. 실제로 지금 이게 법원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야, 너 조심해. 검찰한테 밑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게 지금 솔직하게 이 법원에 떠도는 음흉한 그러니까 음침한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괴담 같은 얘기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떠돌기는 했어요. 야, 이 검찰에 밑보이는 검찰 싫어할 만한 판결 내리지 마라. 한동훈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지 마라. 윤석열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판결 잘못 내렸다가 뭐가 된다? 야, 너도 찍혀. 찍히면 판사도 날아가는 수가 생긴대. 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진짜일까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최근 들어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죠. 윤석열 정권에게 밑보이는 판단을 내린 판사가 바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검사,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라든지 또는 뭐 우리 임은정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윤석열의 표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판사들까지, 이제 사법부까지 윤석열 검찰의 이런 마수가 번지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정진석 실형 선고한 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극우 매체인데 펀앤마이크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것도 단독이야. 해필이면 극우 매체들한테 이런 단독 기사를 줬네요. 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박병곤 판사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최근에 몇 달 전 있죠. 정진석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을 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이 나왔죠. 근데 정진석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열한 이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으로 뻔히 드러난 것까지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사를 했답니다. 이게 수구단체의 고발을 받아서 그런 거래요. 자, 이 박병곤 판사가 과거 이 학생 때 올린
자기 블로그 글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세포분열로 태어난 박병고는 영덕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어디서 영통지역에 자경화를 사기 위해서 선동하고 이런 얘기를 막 있어요. 자, 자세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좌경 활동을 했다,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비꼬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영통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생들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되어 그다음에 진보누리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결의 외야면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라고 본인을 스스로 소개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로 내가 지하당의 지시를 받아서 올라갔다. 또 내가 진짜 이런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자, 선동대장이라는 건 아마 반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반장으로 선출됐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뭡니까? 비꼬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비꼬는 얘기, 풍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꼬고 풍자한 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겠답니다. 학생 때 쓴 거예요. 학생 때 치기 어린 그런 내용, 그런 게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도 옆에서 야,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나 빨갱이다, 웃자라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냐? 자, 법조인들의 자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왜? 꼬아? 왜 꼬아? 이러잖아. 비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툭하면은 빨갱이니, 툭하면 좌파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나 좌파다. 야, 그래, 난 학교 다닐 때부터 좌파였고 학교 다닐 때도 빨갱이였고 나 대학 가는 것도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대학 간 거야. 몰랐니? 나 그리고 법조계 적용화 시키려고 사법시험 쳤어. 됐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뭡니까? 비꼬는 거예요. 풍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달라는 놈도 웃기고 수사를 하는 새끼도 웃기는 거죠. 야, 정말.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지금 뭐 채널A니 조선일보니 이런 데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아야 한다.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는 세상은 바뀐다. 자, 뭐 어때요? 이게 크게 잘못된 건가요? 뭐 특히 문제가 되는 글인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중동은 뭐라고 지금 비꼬고 있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대선 패배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올린 글이다. 따라서 이재명의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쎄,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 글쎄요,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얘기도 쓰지 말라는 겁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 고발사주가 아닌가, 검찰이 고발사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왜 그러잖아요. 뭐 판사 사찰 문건이 있었다는 이런 거 잘 아시죠? 그 판사 사찰 문건에 들어있던 내용을 이렇게 슬그머니 뭐 수구단체에 흘려주고, 이 수구단체가 이것을 포착해가지고 고발장을 낸 거 아닌가. 솔직히 고발사주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심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에 이런 표적을 정해놓고 딱 자신들한테 밉보인 사람을 딱 표적 삼아서
일부 꼬투리를 잡고 수사를 하는 이런 방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의 표적 감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이 북콘서트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걸 이유 꼬투리 삼아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시비가 털렸죠. 몇 번을 지금 임은정 검사를 현직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내쫓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검사들이 이 검찰, 윤석열 검찰의 표적이 돼서 검찰청으로부터 떠나야 했었습니다. 검찰청을 떠나야 했었어요.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마 소소한 이유로 정말 꼬투리가 하나 잡혀가지고 옷을 벗어야 했던,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비판적이었던 그런 검사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면화된 사람도 있고 표면화되지 않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뭐 어디 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는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까지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많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윤석열이 뭐 킬러 문제 이런 거 없애라고 쌩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자,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 입시 수험생들한테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혼란을 보고 일타 강사 이 현우진이라는 사람이 애들만 불쌍하지 뭐 이 얘기 딱 한마디 했어요. 애들만 불쌍하지. 이 얘기를 했다고, 어떻게 됐다고?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요, 윤석열을 풍자했다고 찍힌 만화가들이라든지 또 여러 대중예술인들이 검찰 혹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 사람한테는 보조금 주지 마. 이 사람이 여는 행사 지원하지 마. 블랙리스트가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죠. 참 유인촌 같은 놈들 때문에 다시 블랙리스트가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또 뭐까지 있다고요? EBS 강사도 북한의 옛날 옛적에 EBS 강사하기 전에 북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EBS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인데 갑자기 교체돼 버렸습니다. 이 경우, 자, EBS 강사 경우에도요, 또 현우진의 경우에도요, 다 누가?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데에서 고소고발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참 웃기는 행동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뭐 검사들이 직접 나서서 저를 어떻게 고소고발하면은 이제는 뭐 너무 티가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뭐 김상진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저 고소고발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그 사건은 다 검찰로 넘어가니까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혹은 저한테 욕먹은 기자들이 갑자기 고소고발을 왕창 냈더라고요. 참 누가 보더라도 뻔히 배후가 눈에 보이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왜? 당장 이 사법부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지금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는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야, 검사들이 이런 짓까지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겁을 먹고 있어요.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검사는 조직체고 판사는 개인이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을 상대로 작정하고 덤빈다면 대책이 없다. 검사는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덤빌 거기 때문에 개인에 불과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판사는 웬만하게 강단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판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이, 아니, 판사가 직접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데, 예? 니라면 겁 안 나겠느냐. 특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난번 사법농단 과정에서 판사들 상당수가 검찰에 불려가서 치도곤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또 나도 당하게 되겠구나. 그런 치욕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치욕을 맛보게 되겠구나. 야, 나 그거 싫은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법원에 팽배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판사도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정말 작정하고 판사를 욕보이려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옷 벗기는 거 정도는 물론이고 법조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다. 예, 판사들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검사한테 밑보이면 판사도 목이 날아간다. 아니, 한동훈한테 밑보이면 판사 목이 날아간다. 아니, 윤석열한테 찍히면 판사직 내놔야 된다. 아니,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진짜 심각한 거는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순실한테 실형을 선고한 판사라든지 이재명 영장을 기각한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냐? 라고 우려한답니다. 그러니까 법원 전체가 검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심각한 것이 민주진보 진영과 검찰이 지금 결국에는 어디서 맞붙고 있습니까? 이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게 법원인데 법원이 잔뜩 쫄아 있는 거야. 그러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하는 검찰을 한마디로 검찰의 그 면을 깎아버리는 검찰을 망신시키는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겁난다는 얘기죠. 법원 전체가 지금 주눅이 잔뜩 들어있어요. 원래 판사들이요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큰 소리 나오면은 괜히 위축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판사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이 법정에 있을 때는 어흠하지만 법정만 벗어나면은 그렇게 소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네. 이들을 대놓고 이들한테 위협과 협박을 자행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대법원장 후보가 되어 있는 이균용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기 전에 대법원장이 알아서 이런 판사들을 쳐내줄지 않겠느냐. 마치 과거에 우리 이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들은 이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검찰이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판사들이 더 이상 겁먹지 않게 그래서 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검사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빨리 우리가 강구하고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검사들의 이런 준동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 박병곤 부장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이 검찰을 바로 탄핵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원도 검찰이 저렇게 오버해서 날뛸 때 국회가 막아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래야지 판사들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검찰에 유리한 대로만 판결이 나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한동훈 탄핵이죠. 한동훈 믿고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설치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탄핵을 딱 해버리면 더 이상 검찰이 설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거죠. 민주진보정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강토끼님, 동훈이 탄핵이라고 하셨고요. 뚜껑 탄핵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영S방님, 맞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법이 그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K님, 한동훈 가발벗 기자라고. 자, 코코님, 한동훈 탄핵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스프링필드님, 100%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하셨네요. 엑시토님, 소띠들이 저렇게 악랄한 놈 없는디. 한동훈을 보고 하는 얘기시죠? 한동훈이 토끼띠 맞나? 자, 울랄라님, 민주주의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참 마음이 참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판사가 말이야, 판사씩이나 돼가지고 그 정도 강단도 없나?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쉽게 텅텅 내리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래, 니들도 겁이 날 수 있겠구나, 니들도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참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판사들을 좀 비판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이 판사들의, 이 겁먹은 판사들의 심정을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판사를 이해하는 것도 판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검찰이 설치면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판사 니들도 어정쩡하게 이상한 판단 내리면 이렇게 아작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선희님, 판사들의 난이라고 하셨어요. 자, 길라님은 판사님들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판사들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저도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